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역시 사실 좀 안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은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요즘에는 아무런 다들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뭐 몇 억 최근에 며칠만 해도 몇 억 손실은 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분이 줄었다라는 배부른 이야기는 사실 조금 맞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큰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자에 좀 자유도가 좀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드는 요즘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크로적인 거시경제, 누가 또 이런 뭐 매크로란 표현을 쓰는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이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은 때는 이렇게 다들 구독자분들도 예민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야 무슨 또 네가 어떤 헛소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이게 불신에 이렇게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근데 사실 저는 저 역시도 똑같이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뭐 같은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참고로 90년대 이후 국내 증시 하락률 순위가 지금 코스닥 거의 기준으로 거의 오늘 이번이 4위라고 합니다. IMF 때 73%, 닷컴 버블 때 52%, 금융위기 때 50%, 금리 인상 때 지금 34%, 20년도 코로나 때 32%, 최근 뭐 5년만 해도 두 번이나 지금 이렇게 40% 가까이 빠지는 큰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전에 뉴스 온 거 보니까 670선이 2년 4개월 전 회귀했다. 그래서 670전까지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사실 저도 이때 코로나 때도 투자를 했었지만 이때는 사실 갑자기 이렇게 어, 매크로적인 이런 외부 변수가 워낙 큰 병적인 질병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속수무책이었기도 했습니다. 그 가늠이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고 예측 가능했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는. 그런데 이거를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핑계를 대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크나큰 이 유가나 이런 그 물가 상승이라는 주범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 이게 사실 원래 5일 안에 끝났어야 되는 전쟁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뼈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신도 모르는 영역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뭐 전쟁 전문가라든지 이런 심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쟁이 지금 완전히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전문가 짤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가 뭐 여기 어, 오 박사님부터 김영익 박사님, 오건영 박사님, 윤지호 센터장님 등등 해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반등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했지만 지금 연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저 역시도 사실 못 맞춥니다. 저는 사실 이 매크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당연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식견은 있다고 나름 스스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 결과과 달리 어쨌든 결과는 뭐 예측하기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원인이 힘든 데에는 더더욱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러시아 이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는 좀 더 뭐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독일 러시아 노드 스트림이 폭파했다, 뭐 폴란드 미국이 했다,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어쨌든 지금 메탈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합니다. 이 뭐 증빙 사진도 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어차피 지금 노드 스트림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어, 좀 안 좋게 작용했던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혹시나 이 조금 완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재개할 수 있는, 겨울에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약간 좀 더 꺾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악재로 반영을 해서 또 어저께 미국 장세도 좀 오르다가 다시 주춤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국이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뭐 파운드화가 지금 여태 역대 최저치로 가치가 떨어져 있고 뭐 IMF 구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뭐 점령지를 이 투표를 했죠.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이 이제 다 러시아로 편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했지만 뭐 95%로 러시아 점령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러시아로 편입이 되는 것을 승낙했다고 하죠. 이것도 다 짜고 치운 고스톱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떠나서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부분은 얘네들이 우리 영토를 러시아를 건드리는 행위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핵 쏘든지 뭐 이렇게 좀 더 명분을 쌓기 위한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좀 더 평화적인 협상에서는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또 시장이 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러시아 쪽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전쟁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징집 이슈를 내부적으로 뭐 강제 징집을 통해서 했을 때 좀 이제 뭔가 반란의 움직임이 있어서 러시아가 좀 주춤하고 있는 어쨌든 전쟁에서 조금 우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좀 지는 걸로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빨리 뭐 인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이 사실 좀 제가 뭐 사설이 길었지만 이번 장이 앞서 뭐 40% 50% 빠졌던 것들과 달리 좀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개미의 장점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장점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결국은 뭐 급한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더더욱이나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는 다 돌아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대출금리 부담이라는 지금 이제 뭐 5% 6%씩 이렇게 금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담이라는 개미의 유일한 장점이 시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지금 개미들의 인내심을 갖기 힘들게 하는 것이 초조해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분명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담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또 다시 이제 원론으로 들어와서 2차 전지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럽이 맛이 가고 있다고 했는데 에너지난에 영국 전기차 값이 천정부지다. 전기차 충전 값이 엄청나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휘발유와 같다. 이 정도로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극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충전 비용이 42%나 상승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은 고속 충전기를 이용한 당연히 이제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속 충전은 좀 더 비쌉니다. 이제 그래서 18펜스 마일당 18펜스에서 거의 22펜스인 휘발유보다는 거의 뭐 조금 싸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정용 충전은 훨씬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점이 좀 많이 희석되고 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유럽이 지금 전기차 값 상승 때문에 이렇게 매로상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테슬라도 요즘에 사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수요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에 대한 이슈 분명히 그죠 공급 뭐 전기 료 값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뭐 가스값 인상으로 해서 생산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고 이 수요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유럽에 대한 수요가 처음으로 꺾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경고가 떴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럽이 처음으로 8월 전기차 판매량이 역신장을 했습니다. 무조건 시장의 기대치는 30% 신장인데 역신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상하이 공장이 원래는 주당 뭐 거의 3만 톤 가까이 3만 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약 93% 수준인 주당 2만 5천 대 2만 500대 선에 맞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최대 수준의 것을 맞출 수는 있지만 물론 기존보다는 많이 확장을 해서 생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지금 수요적인 부분도 조금 줄어서 이런 대수를 좀 맞추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그 생산이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부 유럽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어서 줄어들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될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럽에서 맛이 가가지고 좀 더 그런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신흥시장에서의 그런 상승폭이 더 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 자체가 생산된다는 것이 전기차료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생산량 풀캐파에서 뭔가 이런 생산을 이제 못해서 이제 다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런 대기 수요가 일주일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제 꽤 많이 생산이 됐다라는 것은 수요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서 노이즈로 겪기에는 충분한 상황의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뭐 에코 프로 BM에 대한 목표 주가가 처음으로 하락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판가 하락과 북미 증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뭐 어쨌든 내용은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하락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 증권사에서 갭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 목표가를 좀 줄이기도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은 또 사실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내부적인 룰에 의해서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할인을 적용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양극재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4분기 때 이제 계속 올랐던 양극재 가격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출 외형에는 줄는 것은 확실하게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차이가 거의 없으니, 뭐 이거 피크아웃은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방어도 해주는 데다가 만약에 양극재 가격이 판가 떨어진다 한들 매출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평가되고 PER도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묵은 이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동박 섹터가 굉장히 요즘에 힘든,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SK 뭐 좀 전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기업에 롯데가 진입을 하면서 좀 더 경쟁이 심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좀 많이 투자하겠죠. SKC도 그렇고 소르천다소도 그렇고 다 망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근데 뉴스 공시를 띄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뭐 확정된 바 없다, 1개월 내에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지금 좀 협상 가격이 더 줄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협상하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치,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롯데 측에서 더 싸게 살려고 하지 않나,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추가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거쳐서 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런 호재의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락 반전한 것 같은데,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느끼는 부분은, 지금 스탠스는 이제 사실 충분히 다른 종목만큼 싸졌다. 원래 지금 배터리 2차전지가 고 PER을 적용을 받던 꿈의 숫자로 지금 받고 있었던, 힘들게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굉장히 단축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당장 23년도 PER을 보죠. 내년도 PER을 보면은 뭐 LNF가 21배, 에코프로빔이 25배, 뭐 포스코케카는 50배, 좀 이 PER은 견도 높긴 하지만 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30배. 물론 지금 이전 작년에는 뭐 30배까지 평균적으로 구성이 됐지만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20배 정도로 20배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거보다 지금 더 빠졌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23년도가 끝나면 24년도 PER을 보게 될 텐데, 24년도 PER 같은 경우는 뭐 LNF는 14배, 에코프로비엠은 19배, 지금보다 이거보다 더 낮아졌으니까 한 1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0% 초반까지도 내려올 정도로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러시아나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빨리 멈춰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차라리 이 주가가 멈춰지고 종목 장세로 가게 되면 2차 전지가 충분히 매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인플레 시기에, 고물가 시기에 실적이 나와주는 것들이 분명히 집중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 빠지니까, 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게 잘 가고 있다가 이유 없이 혼자 많이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다들 뭐 정리 매매도 당하고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익적인 부분을 빨리 실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그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 나는 섹터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2차전지가 이 매크로의 좀 상황을 너무 대표적으로 피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가격적인 매력 구간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복되는 매크로적인 회복은 사실 아무도 못 맞추긴 합니다. 이게 뭐 전문가들도 수많은 뭐 오부장님들도 뭐 오건영 부부장 뭐 다 센터장들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보면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2차 전지에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이유를 보면 결국은 우상향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상향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긴 합니다. 제 이익분은 몇 억씩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주동 섹터는 하락장에는 어쩔 수 없고 상승장에는 2배 이상 반대가 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거를 좀 더 뭐 덜 빠진 것들을 좀 팔고 뭐 배터리 섹터에 더 투입을 하는 뭐 나름의 계속 분할 매수 작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께도 확신할 수도 있고 아닌 것 확신도 못하는 거지만 권유도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서는 의심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연구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전 자체에는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것들이 지금 위험한 리스크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크로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더 멀티플을 많이 받는 섹터에 이익을 많이 받던 섹터에 이렇게 몰매를 맞고 있는 건데 결국은 모든 지금 우리나라 장이든 외국이든 결국은 실적에 집중한다는 그 근본적인 주식의 논리에 집중을 해서 실적이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또 10월 달이면 또 올 거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받을 것을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집중이 붙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분할 매수를 힘들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힘 미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도 겹치는 것도 있고 분명히 이런 매크로가 문제지. 이 펀더멘탈에는 2차 섹터에 펀더멘탈에 만약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뭔가 안 팔려. 인플레 때 이런 것들이 더 안 팔릴 거야. 아니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 안 팔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은 이렇게 투입을 못 하겠죠. 저도 근데 뭐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도 저도 매수했어요. 그때부터 매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렸으니까 당연히 제 말이 틀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저점을 맞춥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의심은 이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빠져가지고 지금 뭐 저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심화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뭐 힘든 방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든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